현재 있는 시장의 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조금 더 지수가 위아래로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경기 침체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는 8월 잭슨홀 밀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파월이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핵심 요약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먼저. 제가 보기엔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 FOMC 회의 발표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정책을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피벗이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잡혀가고 있는 강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현 수준에서 악화되는 걸 원치 않고 악화되는 걸 방지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요 네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웃긴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금리 인하를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0.25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물가도 확실히 잡혔고 나는 정책을 전환했고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주겠다라는 건데 금리를 내려주는 상황에서 일단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혹시 고용이 조금 더 부진해지면 내가 더 강한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국은 오늘 증시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한국 증시가 오늘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왜 그렇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갔죠?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증시도 며칠 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더 내리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이게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앞으로 시장이 이걸 두고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 별로 안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내리겠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좀 더 빠르게 식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최근에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덜 오르고 더 내리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많이 되고 사실 있는데요.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긴 했는데 근래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겠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 특히 HBM은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반도체입니다. 뭐 D램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좋았던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미국 경기가 조금 받쳐줘서 그 좋았던 건데 미국 경제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둔화가 된다라고 보면 향후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라면 한국 기업들은 순수 반도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좀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면서 앞으로 9월에 12월 남은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의견들이 너무 크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래서 또는 이제 AI 버블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장이 정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낙관론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양극단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뷰가 나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양극단으로 나뉘는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양극단이 뭐냐면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결국엔 지수 하락과 맞물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주장이 일단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그 연준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또는 올 초까지 연준이 저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강한 고용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던 것보다 지난 1년 동안 85만 명인가 80몇만 명 정도 좀 덜 나온 거로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수정이 된 걸 감안해서 정책을 썼다라면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일리 있게 봤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그분들과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저는 그래도 현재 있는 시장의 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곧바로 뭐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지수가 견조한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증거들은 앞으로 나올 여러 경기 지표가 될 것 같고, 그런 경기 지표를 통해서 비록 금리는 내리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경착륙으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수가 위아래로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추세적으로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재상승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기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것들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의 사례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지표들의 유의성이 지금은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통계학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지표들이 들어오면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했던 지표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들어맞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통계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코로나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학적인 모든 틀을 바꿔놓으면서,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기존에 겪지 못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전 세계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경제학적 법칙이나 룰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번졌다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통계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이전과 다른 사례라고 보면 저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때는 일단 꼼꼼히 따져봤었을 때 모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갈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죠.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너무 안 좋게 본다고 치더라도 금융위기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그럼 경기가 고금리 때문에 너무 식어가고, 그 식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고가 많이 돼서, 그렇게 돼서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또 다른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전과 지금 시장이 다르다라고 보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전에 해고가 굉장히 많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남아돌 때였었습니다. 즉 일자리보다 사람이 항상 남아돌았고 잉여 인간들이 되게 많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균형은 됐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사람이 남아돌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약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고용을 해고할 만한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투자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칩스법 때문에 미국의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TSMC도 있을 거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 전기차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미국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비가 식은 경제가 끝났지만, 지금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경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미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또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많은 공장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공장에서 많은 고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용이 많이 해고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렇죠? 내년부터 분명히 사람이 부족해질 게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로 인해서 뭔가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봤었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경기 침체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사님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경기는 둔화된다라고 보고요. 네. 경착륙, 연착륙을 가르는데 저는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럼 9월부터 금리 인하는 시작된 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엄청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금리 인하 시기 이제 그럼 9월부터 시작되면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되나요? 흔히 말하는 소비자 뭐 헬스케어 제약바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 같은 것들을 뭐 좋게 봐야 되나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꼭 그게 맞느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근본 원동력이 AI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일련의 얘기들은 전부 다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이 투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습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되려 제가 보기엔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실 파이낸싱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관련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한두 달이나 아니면 그 이상 정도 한 분기 정도 뭔가 호랑이가 없었을 때 여우가 호랑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시세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큰 틀에서 뭔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를 대신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뭔가 쉬어가는 국면에서 뭐 여우가 하나 나왔다가 다시 나중에 큰 그림에서는 호랑이가 다시 득세를 하는 그런 그림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지금 AI, 뭐 빅테크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이 안에서 또 뭔가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AI 관련 기업들이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조만간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기저기서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었을 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과잉 투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러면 더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데는 당위성이 확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결국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랑 28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그게 나와봐야지 하는 거지 국내에 있는 것도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블랙웰이 늦게 출시된다라는 거 가지고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올 건데 다 수요를 할 건데 늦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중단 없는 어떤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단순히 AI GPU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와 관련된 플랫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 왕이 기존에 있었던 그 GPU에 대한 어떤 전망과 더불어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발표도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건 보시고 해도 늦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은 회피죠 뭐. AI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미 주식 투자 비중을 가장 늘린 주식 1위가 엔비디아고 그 외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분 증가 상위 5위권에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여전히 AI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구루들도 조금씩 포트폴리오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중에 한두 개는 꼭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색깔을 둔다라기보다는 전체 AI 시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일반적인 어떤 미국의 구루들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담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이쪽이 좀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AI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도 뭐 흔히 얘기해서 뭔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개방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게 옳은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세력의 구루들이든 국민연금이든 나름대로 이 AI와 관련해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뭔가 시장을 보기 시작했다 정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놨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관되게 왔다라면 이게 아니라 이제는 AI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다양성이 생겼다. 이런 측면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 좀 한국투자공사 KIC는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M7을 추가 매수하기보다 AI 산업 인프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올 상반기 M7 주식 일부를 정리한 대신 AI 인프라 기업을 대거 담았는데 풍력발전사업이 매출 1위인 G 버노바를 33만 주 신규 투자하고 지능형 전력망 필수 장비 업체인 이튼 주식도 17만 주 넘게 사들였는데 이 밖에도 서학개미들이 선호한 반도체 관련주인 컬컴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지분도 늘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역시 색깔의 차이인 건데 KIC는 제가 볼 때는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청바지를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각기는 중에서 이번에 AI라는 어떤 거대 산업이 확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고민이었던 건 뭐냐면 이 엄청난 AI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먹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핵심 포인트였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조비 부활하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는 핵심이 전기를 누가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사실 AI 경쟁력하고 맞물린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력망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데 미국은 아직까지 현재 있는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많은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어느 정도냐면 바이든 현재 계신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원자력과 관련된 법에 서명을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바이든이란 분은 원자력을 되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거대한 AI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다 합해도 안 된다. 그래서 원자력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발전원을 다 동원해도 전기가 부족하니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는 우리가 하는 기후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AI의 어떤 그 경쟁력 차원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봤던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져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 쪽도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 측면에서 KIC가 투자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렌 버핏 같은 경우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을 절반 매도했죠. 예. 오렌 버핏이 매도하고 보면 고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AI에 가장 뒤처져 있는 회사예요. 일단은 자기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기업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AI의 핵심 기업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뭔가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란 분이 왜 줄였는지는 나중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뭐냐면 중국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조금 위태해지면서 벌어진 일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중국에만 석 달 동안 4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일단은 뭐 우리 이제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받은 것도 있었었고 한국 정부의 초청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중국에서 명품 소비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혹시 중국에서 포지션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좀 탐방을 좀 많이 다녔었고요. 이렇게 다녀왔었을 때 보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어가요. 실제 이게 중국에서 순위도 나오는데 한때는 삼성, 그 다음에 파웨이에 더불어서 3강월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애플이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애플이 지금 4, 5위권으로 많이 처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2, 3위도 아니고 4위로 처지면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순위 밖으로 탈락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인들 나름대로 해서 일단 화웨이에 대한 선호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애플에 대한 선호가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결국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런 추정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워렌 버핏 지난해였나 올 초였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도 줄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미중 간의 갈등하고 영향이 꽤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비아디도 주가 그죠? 저렇게 막 세계적으로 난리라는데 줄인 거 보면 그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AI 측면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고 뭔가 미주 간의 갈등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 애플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 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 M7 종목 중에서 지금 좀 괜찮게 보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저는 따로 M7 중에서 뭔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유의미하게 뭔가 우리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AI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AI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다 보니 이게 혹시 가능하다라면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단점이 있다라면 테슬라는 저도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진짜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을 언제 내놓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제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상보다 늘어져서 심지어는 몇 년 뒤에 나온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를 가장 주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AI를 활용한 뭔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딱 시기적으로 테슬라가 얘기한 10월 달에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한을 지킨 적은 없지만 결국은 말한 거는 다 지켜나갔다. 그래서 테슬라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벌고 암 걸립니다. 그 몇 년 기다리다가 죽어나요. 왜냐면 이제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 것들도 많을 거고 또 늘어지는 기간 사람이 신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한 서너 달 늘어지면 괜찮은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 나와야지 2년 뒤에 될 거면 물론 완벽을 기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아쉬웠죠. 근데 지금 주신 말씀 맞아요. 일단 그대로는 다 됐었다. 그게 아직까지는 그분에 대한 신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전에 말씀 들어보면 AI랑 반도체 중에서 AI 열풍 계속해서 좀 가는데 반도체는 좀 주춤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전보다는 제가 볼 땐 반도체는 이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HBM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거의 마이크론도 좀 하지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다라면 삼성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12단은 아직 퀄이 안 난 거잖아요. 그죠? 승인 통과가 안 난 거니까 이게 나중에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급자들이 늘어났었을 때 그러면 이익률, 기존에 있었던 이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뭐 나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폭발적인 어떤 상승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일단 삼성전자는 대장주는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주? 그냥 국민주, 그죠? 골 썩는 국민주였다라고 보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에서도 약간은 고민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독점이란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이전만큼의 뭔가 굉장히 고밸류를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막 시장이 확산이 돼서 정말 이 AR은 너무 확산이 돼서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시달려서 이 흔히 얘기하는 HBM을 진짜 현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그래도 사가지고 간다면 모를까? 현재는 그럴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는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무조건 사자라는 개념보다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속도나 그런 정도는 아니겠다 정도로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